고1 스카이 1반 2차 방정식 응용 판별식 근계수 관계 이딴 것들 진행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해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 해법. 2차 방정식 해법. x가 0일 때 아닌. 무슨 소리야? 어? 1단계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1단계 뭐라고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계수는 당연히 0이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네.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닐 때, a는 0일 때. 아니죠. 0이 아니라고요. 인수분해로 되면 인수분해로 풀어라. 이거 안 써져 있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공식을 써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써라. 이게 복습이야, 얘들아. 그럼 근해 공식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네. 뭐라고 써요? D.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짝수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거는 4분의 d라고 표현을 할 거야. 저게 4야.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4분의 d.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근의 판별식.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의 판별식.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요. 중근. 그쵸? 중근 말고 다른 조건으로는 완전 제곱식 이꼴 0.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도 됐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중학교 3학년 때는 근이 없다였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돼? 근이 없다가 아니라 루트안이 음수라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부분이 음수야. 그럼 루트안이 음수지? 루트안이 음수면 뭐가 나와? i가 나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아시겠죠? 그때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뭐라고 불렀어? 실근이 될 조건. 이게 근이 두 개든 한 개든 실근이잖아.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실근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번호를 부를게요, 여러분. 번호를 붙일게요. 여러분이 번호로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 1, 2, 3, 4번이 맞으려면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A, B, C가 실수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d는 어디서 나온 거야? 루트 근해 공식 루트 안에서 나온 거야. 근해 공식 어디서 나온 거라고? 루트 안.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실수요. 루트 안이 양수면 실수잖아. 그치? 얘가 음수면 허수요, 허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양수인데 얘가 허수면 허근이지? 그러지 않겠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가 맞으려면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ABC가 기본적으로 모일 때만 판별식을 쓴다? 실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ABC가 모일 때만 판별식을 쓴다고? 실수. 그런데 니들은 분명히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개수가 허수인데도 막 판별식을 써요. 돌아버리는 거지. 개수가 허수면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얘는요, 반전이 늘 있다니까요. 잘 들어요. 1, 2, 3, 4번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허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개수가 허수가 있어도 쓸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얘야. 알겠습니까? 그때는 개수가 허수가 있으면요, 중근이긴 중근인데 허근으로 중근이겠지. 알겠습니까?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요. 아, 1, 2, 3, 4번은 개수가 허수일 때만 쓰자. 판별식은 개수가 뭐일 때만 쓰자? 실수일 때만 쓰자. 개수가 실수일 때만 뭘 쓰자? 판별식. 개수가 실수일 때만 뭘 쓰자? 판별식. 개수가 허수일 땐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개수가 허수일 땐 판별식 써요 안 써요? 안 쓴다. 화내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얘를 보시면요. 그는 판별식을 이용하여 판별하여라. 얘 판별식 쓰면요. 아, 짝수네. 짝수 판별식 써야지. B-제곱 마이너스 AC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이게 답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아, 판별식 써야지. 짝수 판별식 쓰니까 1 빼기 1은 0. 그래서 얘는 중근. 얘가 답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이죠. 판별식 써야지. 4분의 D B-제곱 1 빼기 3 음수.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얘 판별식을 써야지. 짝수야. 그럼 일체계수 뭐야? 마이너스 2a지. 네. 그치? 그거의 반. 마이너스 a죠. 그럼 4분의 d는 마이너스 a의 제곱 a제곱 되고요. 빼기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근데 2차 계수 1이고요. 상수항은 뭐예요? a제곱 빼기 2a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a제곱 없어지고 2a만 남네? 그래서 1번. 이게 판별식인데 1번을 풀려면 2a가 뭐여야 돼? 양수. a는 양수다. 끝. 2번. a가 판별식인데 얘가 0이어야 돼. a는 0이다. 끝. 3번.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얘인데 얘가 허근이 되려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 끝. 얘는 허근을 갖고 그래서 얘 판별식을요 D1이라고 할게요. 얘는 실근을 갖고 그랬으니까 얘 판별식은 D2라고 할게요. 그러면 D1은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네? 네. 그쵸? 그래서 얘를 4로 나눈 모양은 B-제곱 마이너스 AC 6K 되겠습니다.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아야 되고요. 6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 4 넘긴 거야. 6 나누면 2로 나눠서 3분의 2보다 작다. 동시에 D2는 그냥 판별식 B제곱 25 마이너스 4AC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배 하니까 플러스 8K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니까. 그래서 25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25 되고요. K는 마이너스 8분의 25예요. 이걸 두 개 교집합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얘 보면요. 마이너스 3분의 2는 여기에 있거든. 이거보다 작다. 마이너스 8분의 25는 여기 있거든.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 여기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끝입니다.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중근은? 판별식은 0. 알겠어요? 중근을 가질 조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접할 조건. 나중에 접한다까지 추가하세요. 뭐까지 추가해? 접한다.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 하면 판별식 D는 0. 2차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 하면 판별식 D는 0. 알겠어요? 네. 떠올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얘는 판별식. 얘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가지고 이거 2 있지? 짝수 판별식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4분의 D는 B'가 2만 나눈 거야. 그걸 제곱한 거.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됐습니까? 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인데 2차 계수는 1이고 상수항이 연락이로 이렇게 다 써주면 돼. 알겠습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0. 이게 중근 조건. 그런데 이게 이제 K에 관한 식이죠.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을 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전개해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이거 전개해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빼기 1.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K제곱 K제곱 A제곱 A제곱 없어지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져 있네. 끝. 그럼 나머지는 B 빼기 1이야. 완전 쉬워. 그래서 K 계수가 얼마 돼야 되고요? 0. 얘도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A는 0, B는 1. 끝이에요. 지우고 2번 갈게요. 자, 얘를 보시면요. 얘가 2차 식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 그럼 떠오르는 거? 중근. 판별식이 0.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면요.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4 2차 계수 1 상수항 K제곱 플러스 2K 이게 뭐가 되면 된다? 0.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 요렇게 0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K는 얼마? 4분의 1 되겠습니다. 끝. 자, 여러분 근계수 관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근. 좋아. 예쁘다. 아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개, 수, 간, 개. 알겠습니까? 얘는 뭐라고요? 근계수관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이 근들이 어떤 계수랑 관계가 있느냐?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 이렇게 되죠. 따로 증명 안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던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계수 관계는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합, 얘는 한 개짜리, 근 한 개짜리 합이야. 얘는 두 개짜리 합이라고 봐요. 두 개짜리 하나밖에 없겠지. 근계수 관계는 무조건 최고차 계수를 먼저 1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야. A가 0이 아닐 테니까 나눠라 이 얘기야. 그러면 2차 계수 다음 첫 번째 계수가 얘죠. 그쵸? 얘가 한 개짜리들의 합이에요. 거기에 부호반대. 얘는 두 개짜리. 그럼 이게 플러스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짝수는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이용하면요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얘는 근이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그럼 얘 근들의 관계는요 한 개씩 더한 거 한 개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마지막 세 개 다 곱한 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 얘는 혼자 한 개씩이죠. 얘는 두 개씩이죠. 얘는 세 개죠. 부호는요 홀수 개씩 더한 건 음수고요. 짝수 개씩 더한 건 양수예요. 맞불마 이렇게 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최고차 계수를 나눠요. 뭘로 나눠요? A. A로 나눠요. 그러면 한 개씩 더한 거는 여기가 뭘까요? A분의 A분의 B 플러스 B. 첫 번째라고. 3차 다음 첫 번째 오는 게 첫 번째 한 개씩 더한 것들의 합이야. 알겠어요? 그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그 다음 누구예요? A분의 C. 세 개씩 곱해서 더한 건 A분의 D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항상 얘는 모든 근을 어떤 n차 방정식에서 n개의 근을 모두 다 곱한 게 상수항이야. 그 부호는 뭘로 결정하면 돼? 그 근이 짝수개냐? 홀수개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첫 번째 계수 부호 반대 2고요. 첫 번째 계수 부호 반대 2고요.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 상수항 그대로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요. 여러분 첫 번째 계수 부호 반대고요. 두 번째 계수 그대로예요. 끝. 여러분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계수 관계 이제 떠올려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고요. 정말 진짜.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변형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6이고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3입니다. 20이에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식 다시 떠올려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어려웠지만 시간 지날수록 자주 써먹으니까 익숙해가지고 쉽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처음 배운 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연습해봐요 여러분.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고요. 알파 베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8이야. 83 24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8. 그럼 이걸 왜 구했느냐? 얘를 통분을 해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거든. 어라 이번에서 써먹으려고 구했구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이거 제곱이야. 얼마야? 4. 4분의 마 88. 답은 마 22. 끝.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두 근의 비가 몇 대 몇이래요? 5대 3. 그럼 이 두 근을 뭐라고 놓냐면 5알파 3알파 할 수 있겠어요? 두 근의 비가 1대 2야. 알파 2알파. 두 근의 비가 2대 3이야. 2알파 3알파. 알겠습니까? 두 근의 차가 2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근의 근계수 관계 합 곱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1차 계수 부호 반대 상수항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5알파 제곱이니까 양변 15로 나누면 9 남죠? 알파는 뿔마 3인데 자연수 m이 나와야 돼. 잘 봐봐.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이거는 8알파지. 알파가 3이면 m은 음수야. 오히려. 그래서 알파는 뭐만 돼요? 마이너스 3만 돼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 집어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4. m은 얼마? 24. 끝.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1-2i가 뭐래요? 근. 그럼 이게 근이면요. 켤레근이라는 게 존재해. 1-2i가 근이면 누구도 근? 1 플러스 2i.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요. 반드시 문제 속에서 찾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수 조건. 그게 뭐라고요? 개수 조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이거 켤레근 아무 때나 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실수 AB라는 얘기가 없어. 만약에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가 없으면 1 빼기 2i를 x에 대입하셔야 돼요. 다시 다 적어놔. 한 근이 얘다. 그럼 켤레근이 1 플러스 2i다. 이게 모든 이런 유의 문제의 80%야.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문제 많이 풀어본 아이들 기계적으로 1 빼기 2i가 나오면 1 플러스 2i가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단 말이야. 반드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누구도 근이다? 1 플러스 2i도 근이다. 이걸 켤레근이라 그래. 짝꿍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두 근의 합 구해보고요. 두 근의 곱 구해볼게요 여러분. 합 두 개 더해. 합 2 곱 5 개수 1차 개수 부호인데 상수항 그대로 끝이에요. A 더하기 B는 얼마? 7 답입니다. 18번을 보시면요. 두 근의 합이 얼마?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9고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건 이제 푸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야 근데 얘가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여기다 알파 넣으면 뭐 되니? 0 돼야 되겠지. 등호 성립해야 되잖아. 네. 그럼 이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다 알파 넣으니까 0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F라는 식은요. 요 자리가 이 모양이 알파 되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등호가 성립해요. 네. 베타가 되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런 새로운 모양인데 어라? 이 새로운 모양도 F야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한 그래서 이 x의 근이 뭐가 되냐면요. 이 3x 자리가 알파 또는 베타 되면 돼요. 어렵나? 네. x는 뭐예요? 3분의 알파 또는 3분의 베타가 바로 f3x는 0의 근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곱 합은 뭐예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문제에서 줬어요. 얼마라고? 9라고. 그래서 3분의 9, 3. 이거 두 개 곱하면 9분의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를 줬어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얘를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결국은 요 모양이 알파 돼야 돼. 그래서 요 모양이 알파다 해서 x를 구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이너스 3하고 2가 뭐래요? 근. 그럼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면 돼. 이쪽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돼요. 봐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등호 성립해 안 해? 해요. 2 넣으면 등호 성립해 안 해? 해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하면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얘들아? 근이 이거야. 전 이렇게 할래요. 두 개 더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부호반대 1차 계수. 곱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1. 그게 상수항 그대로.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2차 계수가 3이야. 2차 계수가 얼마야? 3이야. 그래도 여기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0 돼 안 돼? 해요. 2 넣어도 0 돼 안 돼? 해요. 그는요 2차 계수랑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런데 2차 계수는 나중에 근과 별도로 세팅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2차 계수는 나중에 반드시 세팅해 줘야 돼. 여기에서 문제에서 2차 계수가 얼마라고 줬어? 1. 1. 아무 얘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1. 구해야 돼요. 네, A라고 놓고 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 얘기 2차 계수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으면 A라고 놓고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돼요. 자, 이거 두 개 더해봐. 뭐야? 두 개 더하면 4.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쓴다고. 두 개 곱해봐. 얼마야? 3. 5. 두 개 곱하면 5지? 그치? 5를 그대로 쓴다고. 여기에다가. 합의 부호반대 곱 그대로.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수학적 개념인데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2번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 대목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소수 범위라는 말 본 적 없죠. 네. 그렇죠? 네. 퀴즈입니다. 그러면 그냥 인수분해하여라는 어디까지 인수분해하는 걸까요? 1번 정수, 2번 유리수, 3번 실수, 4번 복소수. 4번. 왜 4번이에요? 복수수 범위면 복수수까지 아니요. 이 말이 없다면요. 없다면 이 말이 없이 인수분해하여라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수분해 파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그 인수분해하여라는 어느 범위까지 숫자를 쓰는 걸 허용하면서 인수분해하는 걸까요? 이 얘기야. 이 말이 없어. 1번 정수, 2번 유리수, 3번 실수, 4번 복소수. 3번.
이흔은요? 왜냐하면 허수배. 여러분 정답은요 유리수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라고요? 유리수. 야 너희들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했었냐고. 아니요. 아하. 이렇게 안 해요. 맞아요. 얘를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 이 얘기는 개수나 상수를 어느 범위까지만 하는 거야? 유리수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루트까지 사용해서 하는 건 실수 범위까지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 나왔어? 복소수 범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얘를 방정식처럼 생각해요. 얘를 뭐처럼 생각해봐? 방정식. 그러면 어차피 얘는 x 빼기 알파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럼 이 모양이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잖아. 이해되세요? 네. 그럼 알파 베타 근구에서 부호만 바꿔서 이런 모양에 그냥 때려 넣으면 답이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쟤를 근의 공식을 써요. 근의 공식 쓰면 2 뿔마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이 몇 개 나와? 2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하면은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7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두 근을 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근을 뭐 해야 된다고? 빼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인수분해 끝. 이게 답이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 이게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근을 구해봐. 시작. x는 1 뿔마 루트 3 i 이렇게 나오죠? 네. 누구랑 하고 있니? 같이 하자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x 빼기 인수분해가 여러분 원래 문제를 먼저 쓰세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를 먼저 쓰라고.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3i를 빼는 거야. 빼기 1 빼기 루트 3i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1 빼기 루트 3i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19번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그럼? 이제부터 두근 주면요 근계수 관계는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 알겠죠? 네. 그런데 얘의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2차 계수가 얼마인 걸로 만들어라? 1인 거. 그러면 이 두근의 선생님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 나는. 이 두근 있는 모양 그대로. 지금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간단하지만 나중에 이건 복잡해져. 여기 두근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도 있는 모양 그대로 두 개를 더해요. 그럼 이렇게 돼 안 돼? 되겠죠? 그리고 있는 모양 그대로 두 개를 곱해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앞에서 구한 조건 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해라 이 얘기야. 그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6분의 얼마 돼요? 3 알파 베타분의 1은 6분의 1 되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합의 부호만데 곱 그대로 끝. 는 0 꼭 쓰세요. 학교 서술형에서 방정식인데 는 0 안 써가지고 틀리면 억울하겠죠. 맞아요. 엄청 오해요. 아시겠죠? 20번 2차식이 있는데 이게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써야 돼? 판별식에 빵. 다 같이 뭐라고요? 판별식에 빵.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쓰려면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x 2차항이 얘밖에 없고요. x 1차항은 2yx
마이너스 x 얘하고 얘가 x 1창이죠. 그 x로 묶으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항 ky 제곱 이렇게 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이 x에 대한 다항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요. 판별식을 몇 번 쓸 거니까? 두 번. 알겠어요? 그래서 D1을 먼저 구하면요. 마이너스 2y 빼기 1, 1차 계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 계수 1, 상수항은 ky 세제곱 플러스 3y. 세제곱이 왜 나와? 제곱이지. 애플펜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얘를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4ky 제곱 마이너스 12y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걸 y에 대해서 또 정리해요. 그러면 4 마이너스 4k 와우. y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1창 계산합니다. 뭐예요? 3. 마이너스 8i 플러스 1 헐. 이해되십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을 y에 대한 판별식을 또 써요. 알겠어요? 근데 y 1차 계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8이지. 짝수 판별식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반의 제곱 얼마? 16 빼기 2차 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 1 생략할게요. 이게 얼마? 0. 판별식의 판별식이 빵 이런 뜻이에요. x에 관한 플레임은 뭐냐면 x에 관한 판별식이 구해지면 그걸 y에 관한 판별식을 써서 0이다. 그럼 k만 남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판별식을 쓰면요. x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x가 안 나와. x가 안 나올 거라고. 문자 x가 없어졌어. 다이어트 된 거지. 그럼 y에 관한 식이 됐어. 그럼 y에 관한 판별식을 또 써. 그럼 y가 안 나와. 그럼 이제 누구만 나오겠어? k. 그래서 그거 가지고 0 때리면 k 값이 구해지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해주면 마무리 12 플러스 4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실근의 부호를 하겠습니다.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는요, 여러분, 당연히 뿔뿔, 마마, 뿔마.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당연히 세 가지겠죠, 그쵸? 그 세 가지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문제를 잘 만드는데요, 문제 출제자들이.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뿔뿔, 마마는요, 두 개가 비슷하겠지? 맞불이 좀 독특해요. 아시겠습니까? 두근이 양수다. 두근이 모두 다 뭐다? 양수다. 저는요, 인내심이 좋아요. 잘 참네요. 그러진 않아요. 자, 여러분, 알파 양수, 베타 양수예요. 그러면요,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첫 번째, 양수는요 0보다 크니까 대소 비교를 했죠. 대소 비교를 하면 제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실수. 뭐라 그랬어요? 실수. 얘도 실수예요. 일단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뭐예요?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파 베타가 양수래요. 그러면 당연히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가 될까요?
양수 되겠죠. 세 번째 양수래요. 알파 베타가.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도 뭐가 될까요? 양수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해서 교집합하면 답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상식적으로 1번까지만 만족하는 건 그냥 실근의 부호가 아니라 실근이 있다야. 그냥 실근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 1, 2번을 둘 다 만족했어. 실근이 있는데 하나가 5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어봐. 그럼 두 개 더해도 뭐야? 양수지. 그건 둘 다 양수인 건 아니라고. 그래서 세 번째까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두 다 만족해야지 실근이 존재하고 두 근을 곱했을 때 양수라는 건 부호가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그쵸? 근데 더해가지고 양수가 되려면 뿔뿔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 어떻게 될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 알파 음수, 베타 음수. 얘는 조건이 뭐가 될까 얘들아? 일단 얘도 실근이 아니야. 실근이죠. 그쵸? 그런데 두 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겠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외울 것도 아니야. 이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이제? 알파, 베타가 부호가 반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얘는 곱한 게 음수 끝이에요. 판별식하고 합 같은 거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두 근이 하나가 양수 하나 음수야. 더하면 양수니? 더하면 음수야? 더하면 0이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합은. 그럼 판별식은 왜 조사를 안 할까? 판별식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판별식은 뭐였어?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알파 베타는 근계수 관계.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거 조사하라는 거는요 근계수 관계야. 알파 베타는 뭐예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죠? 네. 그쵸? 그런데 만약에 if 얘가 음수야. 네. 그러면 얘가 음수겠죠? 네. 동우야 자니? 얘가 음수겠죠? 네. 그럼 얘가 음수야 아니야? 음수겠죠 AC도. 네. 그럼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뭐예요? 양수. 그럼 B제곱도 뭐예요? 양수. 이건 무조건 양수 돼요. 얘가 양수면요 음수면요 판별식은 무조건 뭐가 돼? 양수. 그래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판별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조건 판별식이 양수가 되니까. 이것만 조사하면 끝나.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뿔뿔마마 뿔뿔마마. 이 경우는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3개씩 조사하면 되지만 맞뿔 얘는 몇 개만 조사하면 끝? 하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출제자들이 이거 너무 심심해 안 심심해? 심심해. 그래서 뭘 추가하냐면요 여러분 양근 음근 서로 부호가 달라. 양수근 음수근이 있는데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더 추가해.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음수근이 마이너스 5 절대값 하면 얼마야? 5. 양수근은 1. 그럼 마이너스 5랑 1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음수죠? 네. 합까지 조사를 더 하게끔 구체적으로 줘요.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서로 다른 부호라 그러면 이건 기본 베이스로 조사하고요. 양수근, 음수근의 절대값을 비교한 게 있으면 합까지 더 조사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얘 푸는 거 잘 봐요. 이제 어려워요, 이 단원. 얘가 두 근이 모두 모일 때? 양수.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하면요. 4분의 d는요. 1 빼기 k 빼기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얘 없어지고 이거 넘어가면 0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을 조사하는데 합은 이미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합은 이미 2니까. 세 번째 곱을 조사해야 돼요.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인데 얘가 k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양수다. k는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K는 0보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이게 마이너스야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어떻다? 작다. 작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0은 등호 들어가요. 정리되십니까? 네. 2번 가겠습니다. 여기 두 근이 모두 뭐일 때요? 음수. 그럼 판별식을 일단 조사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근데 이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음수예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식은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얼마다? 두 근의 곱이 k 빼기 1인데 얘가 뭐다? 음수다. 끝이라고. 그럼 k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자, 여러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식은 그럼 얘는 뭐예요?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러면 끝나겠죠? 네. 그럼 m은 뭐보다 작다? 3. 이게 여기까지 조사한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절대값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양수의 근의 절대값이 음수 근의 절대값보다 작대요. 양수 쪽이 작대.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 아, 두 근이 있는데 하나가 1, 하나가 마이너스 3 이런 거야. 그럼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 근의 절대값보다 작겠지. 네. 이러면. 그럼 이게 두 개 더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이 조건 주는 거 합을 더 조사하라고 주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로 m 빼기 1 1차 계수 부호 반대인데 얘가 뭐다?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2 나누면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1 넘어가면 1보다 크다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두 개 교집합. 끝입니다.